윤석열 대통령께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BIE 총회 참석과 한 프랑스 정상회담, 한 베트남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순방을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외교 일정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번 BIE 총회에 대통령이 참석하여 PT 연설에 직접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실용 외교를 펼치는 대통령의 윤석열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3대 주요 국제 행사를 모두 개최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550만 명 방문, 생산 유발 효과 44분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고용 50만 명 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경제 활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함께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에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라고 제목에 써놓았지만 그 내용은 역행의 민주당, 진보를 거슬러 퇴행을 자초하자라고 읽혔습니다. 국민이 기대했던 무너진 도덕성에 대한 반성, 민생을 도외시하고 괴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성은커녕 도리어 잘했다고 우기는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불법과 비리를 여전히 정치 탄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언급하며 쇄신의 모습, 개혁적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썼지만 이 대표는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옳습니다. 작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선거 당시에 공약해놓고서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는 했어야 마땅합니다. 특권의 보호를 받고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고 특권을 정치의 생명줄처럼 부여잡았던 자신의 과거부터 반성하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민심 얻으려고 한번 써먹는 카드에 불과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포기하겠다고 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로부터의 퇴진 압력,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어떻든 만시지탄입니다. 이번 특권 포기 약속이 여러 차례 보여줬던 공수표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이 포기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습니다. 탈원전, 소주성,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일자리 증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정권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모렴치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길을 가다 넘어져도 또 물을 마시다가 기침이 나와도 현 정부 탓으로 다 돌릴 기세입니다. 묻겠습니다. 거대 의석의 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통 크게 제대로 협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사사건건 발목 잡지 않습니까? 국민 선택으로 탄생한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과거의 야당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전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통과 기본 도의마저도 지금의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자당의 행태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그저 현 대통령 탓, 현 정부 탓으로 채운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두고 내로남불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민주당이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또다시 길거리 정치에 몰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서민 생계에는 아란 것 없이 당리당략을 위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길거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폐수라 불러야겠다며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먹거리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입에 참아 담기 어려운 욕설을 가족들에게 퍼부어댄 일에게 딱 어울리는 언어폐수 전문가답습니다. 15년 전 광우병 괴담 당시 과학과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여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그 달콤한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계속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 불안을 일부러 조장하고 부채질해서 총선을 이겨보겠다는 꼼수의 달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퇴출시켜야 할 핵오염 정치 세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팔이 정치로 나라를 망쳤던 민주당이 40년간 원자력을 연구했던 옥스퍼드대 교수를 돌팔이라고 하고 있으니 거꾸로 가는 정당이고 대표입니다.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온통 돈봉투, 김남국 코인게이트, 부정부패로 오염된 정당이니 오죽하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 불안이 있는 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도 거듭해서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와 우리 시찰단의 검증 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라는 정부의 방침에 전혀 변함이 없고 우리 당도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감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이미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취했던 입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니 이 무슨 기괴한 내로남불입니까? 민주당은 자신이 벌이는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기대만큼의 호응을 보이지 않자 지역 조직을 협박하며 투쟁의 화력을 이어가려고 갖은 애를 쓰는 듯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정당 보조금을 써서 평안한 길거리에 눈살 찌푸려지는 섬뜩한 문구로 도배된 현수막 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현황을 일자별로 집계하며 공천권을 협박 무기로 삼아 내부 경쟁을 억지로 유도하고 국가적 슬픔이었던 이태원 참사 당시의 서명 수치와 비교하기까지 하면서 실적을 강요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이름, 같은 번호, 같은 메일로 참여해도 숫자가 카운팅되는 거짓 생색내기 숫자 노름을 한들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 같은 민주당의 실체를 국민들은 그동안 익히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자폭설 인사, 돈봉투 기획수사설 인사를 연이어 혁신위원장이라며 데려온 민주당은 혁신마저도 쇼로 일관하면서 구제불능 수준의 정당으로 전락해버렸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혁신을 하려 한다면 마약 같은 괴담 정치 이제 중단하고 혁신위원장을 교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행정부의 구성원, 특히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정부 부처 관계자는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합니다. 또다시 국민에게 와닿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는 정부 당국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임명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혁신 책임자의 취임 일성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방탄위원장이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돈봉투 사건은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뚜렷해 민주당조차 발칵 뒤집히고 결국 혁신위까지 만든 게 아닙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이정건 녹취록이 검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
개혁적인 인사라더니 모든 걸 검찰 조작으로 몰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극단적인 팬덤의 의식세계와 무엇이 다릅니까? 혁신을 하겠다면서 천안함 자폭수를 주장하는 사람에 이어 돈봉투 사건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이 되었으니 민주당은 애초에 혁신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내에서조차 면피성 혁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을 방탄과 동의어로 만드는 민주당의 재주가 놀라울 뿐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민주당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혁신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 집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핵폐수라 부르며 또다시 정부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언제까지 전국 방방곳곳을 돌며 극단적인 선동판을 벌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방류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번 주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을 매일 실시해 대국민 선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운동을 벌리면서 실적을 보고하도록 해 내부 경쟁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후 민주당에 남은 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키기 위한 공포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수산업의 풍비박산이 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 상인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입니까?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의 엄격한 조사와 검증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IAEA 기준을 충족시키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국가들은 IAEA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만약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부터 앞장서서 방류에 반대할 것입니다. 괴담이 퍼질수록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광우병 괴담과 사드 전자파 괴담의 교훈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몇 달씩, 몇 년씩 근거 없는 괴담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만 겪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민주당의 괴담에 넘어가 혼란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의 괴담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정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선거 승리와 표 계산이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며 방탄으로 범죄를 비호해온 이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아닙니까? 돈봉투 범죄 공모 대화가 전 국민께 고스란히 생생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켰으니 국민 여론이 민주당을 곱게 볼리 만무합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방탄, 김은경 혁신이 자체가 위기에 봉착하니 이 대표가 마지못해 내놓은 혁신쇼의 하이라이트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말 바꾸기로 상황을 모면하는 일이 일상인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기에 그 말의 진정성에 더욱이 의심이 갑니다.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 공언한 바 있었지만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럼 없이 말을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 쇼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과거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표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말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니까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면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던 예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훗날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 대표에게 진짜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니까 진짜 포기하는 줄 알더라 라면서 국민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꼭 이재명 대표가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도종환, 신현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의 관제 행사인 티베트 관광문화 국제박람회에 참석했다 귀국했습니다. 해당 관제 행사는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강제 병합한 이후 어두운 역사와 인권 탄압 논란을 지워보려 기획된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관제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너무나 감정적이라며 비판했지만 도종환 의원 등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반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한테서 중국목 훈시를 들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중국 정부의 꼼수에 말려들어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굴욕적 사대주의를 반성해야 합니다. 구시대적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신임 혁신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혁신은커녕 돈봉투 수사가 검찰 기획이라는 당내 주장에 맞장구부터 친 것입니다. 천안함 자폭,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미국이라고 주장했던 혁신위원장이 9시간에 낙마했는데도 후임자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혁신이란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선언이 혁신의 시작일 것입니다.